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미래저작권연구소의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공중송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중송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방송이 있고 전송이 있고 디지털 음성송신이 있다. 그 중에서 방송과 전송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중송신 개념에는 전송과 방송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중반부터 흔히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르는 웹캐스팅, 또 팟캐스트 이런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과연 이런 서비스들을 전송으로 봐야 될지 또는 방송으로 봐야 될지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공중송신 개념 중에 디지털 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송신을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 음성송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성송신이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기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의 규정들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시 서비스 되는 웹캐스팅 이런 것을 디지털 음성송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 즉 수신자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또는 특정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그 신호가 전송이 되게 되죠. 즉 송신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서 게시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팟캐스트나 웹캐스팅 같은 디지털 음성 송신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음을 서비스하고 이용자는 그 흘러나오는 음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이 동시에 수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동시에 수신한다는 점에서 방송과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이 송신이 방송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구성원, 즉 청취자가 어떤 클릭이라든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요청에 의해서 게시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기술적인 차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청취자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송과 이 디지털 음성 송신의 차이를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과 전송의 구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음성 송신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전송에 해당되는 건 아니냐 또는 방송 아니냐 이런 그 디지털 음성 송신과 방송, 전송의 구별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 음성 송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 인접권자, 즉 실현자, 가수나 연주자들 같은 그런 실현자나 또는 음반을 제작한 그 음반 제작자들에게 보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보상금만 지급을 하면 되고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은 받지 않고 일단 디지털 음성 송신 서비스 사업을 그런 서비스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음성 송신이 아니라 전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사전 허락을 받고서 사전 허락을 먼저 받고서 그 후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비스가 디지털 음성 송신으로 취급되는 것이 전송으로 취급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니까 만약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이제 그 사전 허락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협상 과정에서 사용료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음성 송신의 경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사실상 전송과 같은 효과를 주는데 외형적으로는 방송처럼 보이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했던 것처럼 이런 사업자들은 또 외형적으로는 디지털 음성 송신으로 보이지만 실제 효과에 있어서는 전송과 같은 그런 효과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둘러싸고 저작권자들과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전송인지 방송인지 또는 디지털 음성 송신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서비스들을 유사전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사전송. 2014년도에 그 국내 음악 시장에 출시된 그 삼성전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밀크라는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앱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출시한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밀크 서비스를 인해서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 밀크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이 밀크 서비스의 성격이 전송이냐 아니면 디지털 음성 송신이냐 이것을 이제 둘러싸고 이것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따라서 어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아주 그 날카로운 그런 대립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밀크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음악 시장에 이런 그 새로운 그런 첨단 기술로 무장한 그런 유사 전송 형태의 신규 음악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작권자와 이런 유사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통 사업자들 사이에 아주 그 갈등 상황이 아주 크게 격화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곤 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 사용료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런 이제 신탁관리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인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이제 디지털 음성 송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송으로 볼 거냐. 디지털 음성 송신으로 본다면은 그 사용료는 이제 매우 저렴하게 책정이 될 것이고요. 전송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이용료로 이렇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2015년도에 디지털 음성송신 적격 요건이라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시 정지 후에 정지 시점에서부터 다시 듣는 기능이 있으면 그건 전송이다. 또 곡을 뛰어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면 전송이다. 또 곡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 전송이다.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전송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디지털 음성 송신으로 본다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SNS 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술한 책인데요. 제 썸네일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팟캐스트나 웹캐스팅 같은 음악 송신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송인지 디지털 음성 송신인지 아니면 방송인지 이런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실제 재판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 고소가 됐을 때 또 수사기관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보시면은 이것이 디지털 음성 송신인지 아니면 전송인지 아니면 방송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디지털 음성 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그 방송과 전송,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음성 송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중송신 안에 들어가는 그런 권리들이죠. 네, 이런 권리들은 실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분들, 또 1인 미디어, 이런 SNS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특히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잘 알아두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상세히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